오늘은 조금 직설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려요. 제목부터 강하죠. 세상 제일 추하고 비루하고 늙어가는 지름길. 하지만 이 제목 속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늙어간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 어떻게 사느냐,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말, 행동, 생활 습관이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추하게, 더 비루하게, 그리고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리고 그런 길에서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들도 함께 나눌 거예요. 마치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지름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아침마다 불평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하루의 기운을 세팅하게 돼요. 그 첫 마디가 아이고, 허리야 혹은 아휴, 또 시작이네라면 사실상 그날 하루는 이미 무겁고 찌뿌둥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특히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은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줘요.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감정도 몸도 점점 가라앉게 돼요. 예를 들면 눈 뜨자마자 오늘도 뭐 별일 있겠어 하며 무기력하게 이불을 털고 일어나는 경우, 텔레비전 뉴스를 켜자마자 세상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먼저 쏟아내는 경우, 혹은 가족에게 또 그 모양이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하고 하루의 첫 대화를 불쾌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 기분이 제일 먼저 상하고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서 가정 분위기도 침울해지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이나 기분 좋은 말을 한마디씩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도 잘 잤다, 창밖 날씨가 좋네, 오늘 커피 한 잔이 기대되네 같은 말이죠.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내 뇌와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의 첫 한마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외모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마음도 시들해진다. 외모를 가꾸는 건 절대 겉멋이나 허영심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외모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하러 어차피 누가 보냐 하면서 슬슬 외모에 신경을 끄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고 초라해 보일 때가 와요. 그게 바로 마음까지 늙어가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머리가 자꾸 빠지고 흰머리가 나도 염색은 귀찮아서 미루다 결국 아무렇게나 묶고 다니게 되는 경우, 매일같이 헐렁한 추리닝이나 잠옷 차림으로 집안에서 보내다가 외출할 때조차 그 옷 그대로 나가버리는 경우, 얼굴에 로션 한 번 안 바르고 거울도 보기 싫다며 외모 관리를 손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나중엔 외출 자체가 싫어지고 사회생활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를 위한 외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좋아요. 예쁜 옷 한 벌 꺼내 입고 머리 손질하고 향수도 가볍게 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괜찮다, 오늘 내 모습이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 스위치가 켜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남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버릇. 누군가의 자랑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지 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그 비교가 열등감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좋겠다, 나는 뭐 하나 잘난 게 없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경우, 친척 모임에서 누구 집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에 역시 우리는 뭘 해도 안 되지라는 체념이 묻어나오는 경우, 혹은 SNS에서 남들 여행 사진이나 외식 사진을 보고는 나는 오늘도 라면 먹는데 하며 괜히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지고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비교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돌려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스스로 눈을 떠서 일어나 밥을 차려 먹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걸었다면 그게 성장이고 진보예요.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책의 재료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걸 거부할 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낯선 것을 꺼리게 돼요. 편한 게 최고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고 예전 방식이 좋았다며 새로운 걸 배우거나 시도하는 걸 귀찮아하거나 심지어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나면 어느새 고립되고 우울해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새로 사도 나는 전화만 되면 되라며 기능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 자녀가 인터넷 뱅킹이나 배달 앱 쓰는 법을 알려주려 해도 복잡해서 싫다며 거절하는 경우, 동네에 새로 생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귀찮아, 나랑 안 맞아 하며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 생활이 점점 좁아지면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져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 수 있지만 누군가 알려줄 때 그래, 한번 배워볼게라고 대답해보는 거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다 보면 뇌도 자극받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삶에 활력이 생겨요. 변화는 불편한 게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 사는 게 팍팍해지면 고마움을 느낄 여유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의 도움이나 배려를 받아도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불평부터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끊임없이 부족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주면 이제야 전화하냐고 쏘아붙이는 경우, 배우자가 챙겨준 반찬에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라고 불평부터 하는 경우, 동네 주민이 인사를 건네도 뭐 저렇게 오지랖이야 하며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결국 외로움만 더 깊어지게 되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거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감사는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최고의 묘약이에요. 여섯째, 몸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 할 때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 귀찮고 피곤하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둔해지고 감정도 마비돼요. 그리고 그렇게 굳어버린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늙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꼭 차를 타고 다니려는 경우, 평소에 걷는 습관이 없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경우, 취미나 운동이 하나도 없이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을 안 쓰다 보면 근육은 약해지고 생각도 굼떠지고 결국 우울감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 점심 후 가벼운 산책, 하루 30분 걷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마음도 맑아져요. 움직임은 생명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쉽게 늙지 않아요. 일곱째,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는 시간이 늘어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귀해져요. 젊을 때는 일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은퇴하고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 관계도 점점 사라지죠. 그런데 그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정말 혼자가 돼요. 그때부터 외로움은 깊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임이 있어도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며 자꾸 미루게 되는 경우, 친구에게 연락 오면 다음에 보자 하며 계속 미루는 경우, 동네 사람들과 인사만 나누는 것도 귀찮고 어색해서 일부러 피해 다니게 되는 경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중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책 친구를 만든다든지, 동네 작은 모임에 참여해본다든지, 가까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눈빛, 따뜻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늙지 않게 지켜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8째, 배움과 호기심을 내려놓고 이 나이에 뭘이라고 할 때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멈추면 뇌는 점점 굳어지고 생각도 좁아져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뭐하러 배워봤자 금방 잊어버릴 텐데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 문을 닫는 순간 마음도 같이 닫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려다 이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하며 그만두는 경우,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강좌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해봤자 하며 아예 등록도 안 해보는 경우,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생겨도 늙은 머리로 무슨 공부냐 하며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생각은 우리의 가능성과 삶의 색깔을 단조롭게 만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해본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배우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묻고 배워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9째,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할 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사고 싶어도 내가 이걸 왜 사? 괜히 낭비 아닌가 하며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쌓이다 보면 자신을 아끼지 않게 되고 삶의 즐거움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예쁜 옷 하나 사려다 어차피 입을 데도 없는데 하고 돌아서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이 나이에 이런 걸 먹어서 뭐하나 하며 참는 경우, 건강기구나 마사지기 같은 것도 그 돈 아끼자 하며 안 사는 경우,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정기적으로 허락해보는 거예요. 맛있는 디저트 한 조각, 예쁜 스카프 하나, 향기 좋은 차 한 상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작은 빛을 더해줘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10째,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을 때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건강은 어떨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외로움은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준비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걱정은 더 커지고 그 걱정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병원 검진을 미루는 경우, 혼자가 될까 두려우면서도 친구나 이웃과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 노후 자금이 불안하면서도 재정 점검이나 계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마치 핸들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멈출지 몰라서 더 불안한 거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면 주치의를 정해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외로움이 걱정되면 하루에 한 통의 전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돈이 걱정되면 지출을 기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미래는 대비할수록 덜 무섭고 준비할수록 더 든든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었던 말,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추하게, 비루하게, 그리고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 이제는 좀 실감이 되시죠? 첫째부터 10째까지 그 어떤 항목도 남의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두가 겪는 흔한 상황이지만 그냥 두면 그게 삶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하루에 첫 말을 바꾸고 거울 속 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고 몸을 조금만 움직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내 삶은 훨씬 더 생기 있고 따뜻하고 존중받는 노년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거 나도 그러는데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